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일회 기출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봤죠. 자, 2회 때는 과연 일회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신을 했을까 눈여겨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심의가 1회 때 기출이 됐었죠. 근데 1회 됐던 심의 1회 기출에서는 심의사항이었어요. 근데 2회 기출에서는 심의사항은 안 내고 뭐가 나왔습니까?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은 심의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해서 21명 이내 위원으로 됐다. 회의 구성 문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문제는 여러 문제를 보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금방 정답을 찾아냅니다. 왜? 분명히 숫자에다가 답을 집어넣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심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죠. 상임위원회 열 때 몇 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 회의가 열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위원장이 직접 인정해서 소집하기도 하고 또 위원들 중에 몇 명이 제청을 해서 회의 소집을 하는데 제청 인원이 몇 명이냐? 재적위원 5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3회 시험에도 숫자와 관련된 정답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정답을 모르겠으면요. 숫자가 있는 문제를 치면 되는데 문제 1번도 숫자가 있죠. 21명이라는 숫자.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심의의 회의는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개의하고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적위원 가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 찬성으로 개의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은, 심의에서는 1회 때는 심의사항, 2회 때는, 심의의 운영, 3회 때 심의가 그럼 어떻게 추출이 될까? 한번 이것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특강에서, 지금 5회 문제풀이가 나가니까, 총 문제로 따지면은, 20문제씩 5회니까 한 100문제 되겠네요. 기출문제까지 하면 150문제 되는데, 그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는 어떤 자격증 시험 문제든 다 출제를 합니다. 용어 정의는. 자, 2회 때는 어떤 용어 정의가 나왔을까 하는 얘기죠. 1회 때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2회 때는 보험 가입자의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보험사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이죠, 보험금. 그래서 2회 때는 보험금이 나왔다. 그럼 3회 때는 보험 가입 금액 하나 나왔고, 보험금 나왔고, 3회 때는 보험료가 나올까요? 보험료는 답이 너무 쉽거든요. 손해액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문제예요. 1회 때 나왔던 그 부분, 그 지역에서 문제에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의 형태를 드러났죠. 이게 2회 문제의 특성이잖아요. 3회 때도 재보험 종류하고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1회 때 우리가 강조했던 게 가축 재보험이었지 축산물 재보험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축산물 재보험이란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축산물 재보험이란 것도 없고 수산물 재보험도 없죠. 양식 수산물 재보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금방 찾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 가면은 아마도 출제위원들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눈에 뻔해요. 답이 농작물 제외하면 농작물면 농업용 시설물이지. 그리고 임산물 제외하면 임산물면 임업용 시설물이에요. 요건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까 고민했을 때 가축 제외보험을 출산물로 틀어버린 거죠. 그나마 이제 가축 재보험 우리 거니까 여기까지는 답을 만들 수 있는데 3회 때 문제를 낼 때 양식 수산물을 수산물로 바꿔서 정답을 만들까요? 난 그러려고는 안 봐요. 왜? 양식 수산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손해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걸 정답을 만들기 힘드는데 여하튼 양식 수산물이 아니고 단순 수산물로 문제를 낸다. 그럼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손해평가인 업무. 우리도 1회 때도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손해평가사 업무가 손해평가사든 평가인이든 업무는 동일하다 그랬죠. 업무는 같다. 업무는 같다 그랬어요. 근데 1회 때
손해평가사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1, 2, 3, 4로 물어봤죠. 그리고 2회 때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눈여겨봤더만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기업번 보험가액평가, 리은번 손해평가, 디귿번 보험금 산정. 보험금 산정은요, 보험사업자가 합니다. 왜? 밑에서 평가 자료를 올려보내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3종 세트가 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보험 가액평가, 가액평가예요. 보험 가액 금액평가가 아니었죠. 보험 가액평가였어요. 3회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살짝 틀어서 보험 가액 금액평가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보험 가액 금액평가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이 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문제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지금 우리가 3번까지 문제를, 지금 1, 2, 3, 4까지 문제를 봤죠. 25문제에서 4문제만 봤는데 4문제가 동일 지점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동일 지점에서. 다른 데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번 문제를 보니까 더더욱 확신이 되죠. 손해평가인 위촉될 수 없는 자이고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3회 때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냐? 절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 있으니까 3회 때 또 나오니까요. 한번 보기로 하죠. 143페이지. 여러분들 외우는 방식까지 잘 알아야 돼요. 외우는 방식도 제가 한번 써드릴까? 여러분들 강의 노트 또 문제풀이 특강 자료에도 외우는 방식들이 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의 첫 번째 자격요건에서 5농이 있죠. 5농. 5농 5대 5고가 있습니다. 5고. 5년 농사자격. 농사지은 경력이죠. 다만 조건을 잘 하셔야 돼요. 농작물 재보험 대상물 농작물 농업경영입니다. 5대 대학 졸업을 했는데요. 관련 학과를 접해야 돼요. 농업 관련 재배학 쪽에 졸업을 해야 되고 그 졸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쪽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 5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고 고등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교 교사로서 농업 관련 재배학 쪽에 강의 경력 5년이에요. 5농 5대 5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따져보면 5농 5대 5고를 짰습니다. 1번에 5농, 3번에 5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했다고 나온 것이 이 고등교육법 6번이죠. 고등교육법 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학 전공 4년 졸업했죠. 4년대 졸업했고 5년 이상 근무한 학사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대. 그 다음에 3자리가 있죠. 3조가 있습니다. 3조. 그 다음에 공제조합 쪽에서 공제가 있어요. 공제. 3제까지 하나 써놓을까요? 3제. 3조 3제. 3공을 짜주면은 공무원으로서 아무 공무원이나 되는 건 아니고 농림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지자체 이쪽 파트의 농산물 재배 분야입니다. 농작물 재배 분야에서 연구, 지도, 품질관리, 통계 이 4가지가 나오죠. 이 4가지 파트의 공무원 경력 3년 50 3조 조교수입니다. 조교수 조교수가 몇 번 항목이 있죠? 예, 4번에 있죠. 조교수로서 농작물 재배 관련 강의 경력을 3년 이상 가진 경우 3조교 3제가 있어요. 3제가 보험회사 쪽에 가보면은요. 보험회사 쪽이 5번에 있죠. 보험업법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 옛날 농협 지금은 아니고 옛날 농협에 있는데 담당 파트가 보험과 공제 파트에서 3년이에요. 보험과 공제. 요거 하면서 살짝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손해평가 파트는 2년이요. 더 줄어들어요. 예.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재보험대상 농작물 기사 자격증 이상, 농작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이상, 일반 학점 인정에서 전문대 보험학과 학점 인정 45학점 이상. 이런 건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이 정도네요.